기숙사 생활에 있어서는 할 말이 많은 편인데 10시에 무조건 전자기기를 반납해야 되는 그게 너무 싫어서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5월에 제주도에 있는 브랭서멀 아시아 국제학교를 졸업한 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MCPHS 보스턴 캠퍼스 1학년으로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 브랭서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학년, 그러니까 즉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커리큘럼이 모두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고등학교는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저희는 캐나다 본교에서 자매학교로 이어진 학교인데 특이하게도 영국에 있는 IB 커리큘럼이라는 프로그램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 IB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기말고사를 보고 그냥 시험이랑 숙제가 있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성 에세이라던가 발표, 여러 가지 그룹 활동, 그리고 필수 방과후 활동 등등이 포함된 아주 복잡하고 졸업하기까지 여러 가지를 이수해야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11학년에 올라가실 때 본인이 듣고 싶은 6과목을 자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6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이 이과라고 해서 막 전부 과학 위주로 들을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하이어 레벨, 스탠다드 레벨로 나뉘어져 있어서 본인이 전공에 맞는 과목들은 하이어 레벨로, 본인이 조금 자신이 없거나 평이하게 자신 성적을 유지하고 싶은 과목들은 스탠다드 레벨로 들으시면 됩니다. 각각 3개씩 고르실 수 있고요. 잉글리시, 매스매틱, 사이언스, 아트, 휴머니티, 그리고 코리안까지 이 6과목의 안에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피직스,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등등 본인이 거기 안에서 세부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거고, 매스매틱 같은 경우에는 HLSL, 그리고 휴머니티는 지오그래피, 비즈니스, 이코노믹스, 히스토리 등등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저희는 단순히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그 부분에 있어서만 시험을 보는 시스템이 아니라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과제나 숙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요 과목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었는데요. 영어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3개 이상의 10분짜리 발표를 학생들 앞에서 2년 동안 한 번씩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에세이 같은 경우도 그냥 글 하나를 분석하는 에세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하나의 주제에 있어서 그거를 파악을 해서 새로운 글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글쓰기 수업도 저희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로그나 편집글 아니면 기사문 등등 하나의 주제에 본인이 새로운 생각과 해석을 입혀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제를 전달할지에 대한 그런 창의력을 요하는 과제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는 저희는 I라고 해서 12장 분량의 소논문을 써야 하는 과제도 있었는데요. 이는 IB 프로그램을 졸업하기 위한 필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소논문의 주제는 본인이 정하는 것이고 그 주제들은 1년에서 2년 사이에 본인이 배웠던 그 내용 안에서 정하셔야 합니다. 본인만의 탐구력과 창의력이 요하는 소논문 글쓰기이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이 했던 주제이거나 이미 예시로 보여진 주제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좀 덜했지만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포스터 만들기도 했었고 인포그래픽 만들기도 내신 성적에 포함되는 과제들 중 하나였습니다. 저희 학교의 방과후 활동은 사실 IB 프로그램의 필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IB 프로그램 졸업이 인정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코스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는 이 활동을 크리에이티비티, 액션,
서비스, 엔터테인먼트를 다 합쳐서 케이스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시게 되면 카스 프로젝트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유는 즉슨 인리치먼트 파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카스, CAS 활동은 본인이 2년 동안 골고루 하셔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 영역이나 내용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활동을 했을 시에 배운 점이나 느꼈던 점을 리플렉션으로 구체적으로 쓰셔서 증거를 남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 시에는 이 활동을 했다고 전혀 인정이 되지 않아서 그 에비던스 리플렉션을 쓰는데 중점을 두셔야 하고요. 고등학교 때 자신만의 특별활동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특별 활동이 그냥 부원으로만 있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리더로서 그 방과 활동을 1년 이상 이끌어 간다면 나중에 자소서에 쓰셨을 때도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본인만의 경험과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비스 활동을 제일 많이 했었었는데요. 제가 리더로 있었던 의학 관련 만화책 만들기 활동도 있었고, 그리고 2년 넘게 저는 보육원에서 봉사활동도 했었고, 그리고 근처 대학병원에서 봉사활동도 친구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3년 동안 꾸준히 했었고요. 액션으로는 친구들과 조깅이나 춤, 그리고 탁구 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가장 흥미있고 오래 할 수 있을 만한 활동들을 꾸준히 하시는 게 너무 본인의 체력을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기숙사 생활에 있어서는 조금 할 말이 많은 편인데, 일단 9학년 때, 중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규율이 엄격하게 작용을 합니다. 취침 시간, 식사 시간, 본인 전자기기 사용 시간 등등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10시 이후에 무조건 전자기기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스페어 노트북을 따로 챙겨서 제 2개를 노트북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10학년부터는 학생들이 스스로 본인의 관리할 줄 알고 성숙한 태도를 갖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유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이 바뀌게 되는데요. 9학년까지는 2인 1실 체제이지만 10학년부터는 1인 1실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감사한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 저희 기숙사 같은 경우는 어느 학교와 견주어 봐도 굉장히 쾌적하고 좋은 구조와 넓은 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관 선생님은 각 기숙사당 한 분씩 계시고 총 4개의 기숙사 건물이 저희는 있습니다.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로 이루어져 있고 대개 기숙사당 5명에서 6명의 티처던이라는 보조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학생들의 멘탈 관리라던가 숙제 도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고, 한국 선생님들은 각 기숙사당 대부분 1명에서 2명 정도 계십니다. 저희 학교의 자부심이라고 하자면 굉장히 다양한 실험 장비들과 디자인에 관련해 있어서 여러 가지 디지털 장비들이 마련되어 있는 건데요. 여러 가지 약제 실험도 본인의 역량에 따라 할 수 있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3D 프린터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본인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낸 자신만의 디자인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가 있습니다. 또 이 과정은 모든 학생들이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모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나무 판자에 글이나 아니면 본인만의 디자인을 새길 수 있는 토목 관련 장비들도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 로봇 제작 동아리들을 위한 부품들도 실험실에 전부 구비되어 있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소논문을 쓰기 위해 필요한 실험 장비들이나 여러 가지 약재들도 학교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확실히 단기 암기로는 좋은 학교 성적을 유지하기
받거나 IB 프로그램에서 살아남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는 사회 문제를 다양한 관점으로 본인만의 해석으로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러한 연습을 본인 스스로 많이 하셔야 하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도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뿐만 아니라 응용 문제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본인이 직접 예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과학 같은 경우는 물론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는 단순 암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단원별로 제일 핵심적으로 본인이 알아야 할 부분들을 중심으로 약간 마인드맵 형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브림썸을 학교에 대한 솔직한 Q&A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저희 학교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좋은 기회를 얻으셔서 교육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